새벽 거대한 포크레인이 순례의 소중한 논밭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고 있었다. 30년간 정성으로 가꾼 땅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거 내 땅이야. 감히 누가 허락했어? 순례는 포크레인 앞에 몸을 던지며 절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욕심쟁이라 손가락질했다. 순례의 오열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례 할머니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3,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순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집 뒤편 300평 논밭 밑에 묻혀있는 남편의 유언장 말이죠. 순례야, 이 땅만은 절대 남에게 넘기면 안 돼.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니까. 오늘도 맛있게 끓었네. 순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례 할매 땅, 정말 좋은 자리네. 거기 개발하면 대박 날 텐데. 그때 마당으로 급하게 뛰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청년 진수였어요. 할매, 큰일 났어요.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렇게 황급히. 순례가 물어보자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장님이 어젯밤에 측량사들이랑 할매 땅 돌아다녔어요. 순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이장님이 손전등 들고 할매 논에서 뭔가 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딱이야. 경로당 짓기에 최고 자리다 하면서요. 순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할매, 그런데 이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차피 노인네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곧 우리 손에 넘어올 거야 라고요. 순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로?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할매. 조심하세요. 이장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례 할매, 좋은 아침이네요. 박만수 이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이장은 마을에서 소문난 사업가였어요. 온갖 개발 사업에 손을 댔고 그때마다 큰 돈을 벌어들였죠. 어서 오세요. 이장님. 순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박 이장의 시선이 순례가 아닌 논밭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말이죠. 할매, 국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될까요? 아침부터 마을 일로 바빠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박 이장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순례는 마지못해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박 이장은 숟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매, 요즘 도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일이 많다던데요. 특히 땅 관련해서요. 순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노인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요. 법도 모르고 서류도 제대로 못 읽고.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순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장님.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 할매가 오해하셨나 보네요. 그냥 요즘 세상이 무섭다는 얘기였어요. 박 이장은 싱긋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할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할매 땅이 최적의 장소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 땅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부해달라는 거죠. 마을을 위해서요. 할매도 마을 사람이잖아요. 박 이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장님. 그 땅은 제가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평생 지켜온 소중한 땅이거든요. 순례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 이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할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요즘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혼자서 욕심 부리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협박조였어요. 순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장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뇨? 그냥 좋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할매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드릴까요? 박 이장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할매,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는 순례의 논밭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사라졌습니다. 순례는 박 이장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영감, 이 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순례는 남편의 묘가 있는 뒷산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 순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논두렁 곳곳에 빨간 측량 깃발들이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논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더 무서운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순례 할매, 경로당 짓는다며? 좋은 일 하시네. 마을을 위해서 땅 내놓으신다니 정말 훌륭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축하한다며 말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땅을 내놓는다고 한 적 없어요. 순례가 발끈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에이 할매, 이장님이 그러시던데요. 할매가 흔쾌히 승낙하셨다고요. 순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만수 이장이 벌써 마을 전체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새벽 5시 순례는 집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쿵쿵, 덜컹덜컹,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뭐야? 이게! 순례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논밭 한복판에 거대한 노란 괴물, 포크레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포크레인의 무시무시한 철제팔이 순례가 30년간 가꿔온 땅을 무자비하게 찢어밟기고 있었어요.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고 순례가 손수 심었던 배추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순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흙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와 절망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논두렁에 모여 구경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축제라도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와, 드디어 시작하네. 순례 할매 정말 대단해요. 박수까지 치면서 말이죠. 잠깐만요. 여기 제 땅이에요. 순례는 포크레인 앞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포크레인 기사는 순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계속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비켜달라고요? 이게 제 땅인데 왜 비켜야 해요? 순례는 포크레인의 거대한 바퀴 앞에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서 순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매, 정신 차리세요. 위험하잖아요. 바로 그때 박만수 이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여유롭게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순례 할매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순례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박 이장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 이장은 태연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매, 진정하세요. 여기 보세요. 김순례 토지 기부 동의서예요. 할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요. 서류에는 정말로 순례의 이름과 도장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진짜처럼 말이죠. 순례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도장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할매,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박 이장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말씀이 이상하셨는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술래가 절규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치매 노인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할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 오셔서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김철수, 박영희, 최만득 어르신이 모두 지켜봤는데요. 박 이장이 증인들까지 들먹이자 술래는 아연실색했어요. 정말로 김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매. 그때 분명히 오셨어요. 마을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잖아요. 박영희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할매가 직접 도장 찍는 걸요. 술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기억을 잃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포크레인이 더욱 거세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술래가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직, 나무가 쓰러지는 소음과 함께 술래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어요. 내 나무, 내 감나무. 술래는 쓰러진 감나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나무는 결혼 첫 해에 남편과 함께 심은 것이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던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할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박 이장이 위선적인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거죠?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어요. 박 이장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매, 무슨 소리예요? 걔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어요? 증인도 있고 서류도 완벽한데요. 마을 사람들도 박 이장의 편을 들었어요. 이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매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니까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술래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불쌍하게 혼자 사시니까 정신이 이상해지시나 봐. 자식도 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라고요. 술래가 목청을 높였지만 포크레인 소음에 묻혔습니다. 철근 뭉치들이 트럭에서 내려져 논 한복판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술래의 소중한 추억들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 이장은 공사 감독에게 소리쳤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한 달 안에 골조까지 올려야 하거든요. 그리고는 술래를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할매,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체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술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박만수의 치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위조 서류, 가짜 증인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술래는 박 이장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술래를 말렸습니다. 할매, 진정하세요. 이장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안 돼요. 술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영감, 미안해. 내가 우리 땅을 지키지 못했어. 술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래는 마을 이장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위조 서류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이장님, 나오세요. 술래는 대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박만수 이장이 여유롭게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순례 할매 무슨 일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장님,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이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매, 또 그 소리예요? 증인도 있고 서류도 완벽한데 왜 자꾸 그러세요? 증인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가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곧 이장댁 앞마당이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매, 이제 그만하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순례가 절규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에이, 노인네가 욕심이 너무 과해. 이장님 덕분에 마을에 좋은 시설 생기는데 왜 방해하려고 그래? 박영희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순례야, 이제 그만해. 마을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창피하게 왜 그래? 순례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창피한 건 저죠. 제 땅을 도둑 맞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정말 고집이 세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박만수 이장이 가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체면도 있고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그 말이 순례에게는 더욱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체면이라고요? 제 땅을 빼앗아 놓고 체면을 운우네요? 순례는 박 이장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청년들이 순례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장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안 돼요. 그때 최만득 할아버지가 한마디 던졌어요. 순례야, 솔직히 말해. 너 혼자서 그 넓은 땅 관리하기 힘들잖아. 차라리 마을을 위해 쓰이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지. 순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욕심이라니요? 평생 피땀으로 지켜온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게 욕심이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소유의 땅을 제가 지키겠다는데 왜 욕심이에요? 에이 할매,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낭비네. 상대할 가치도 없어. 순례는 홀로 이장댁 앞마당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박만수 이장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던졌어요. 할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시네요. 이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걸요?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순례의 논밭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조명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포크레인의 굉음이 적막한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순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영감, 우리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있어. 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례의 집 담벼락 곳곳에 쪽지들이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마을 욕심쟁이 오유티, 할매 그만해. 이기적인 노인. 아기의 찬 글씨들이 순례의 눈을 찔렀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들을 떼어냈어요.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흩어진 쪽지들이 마당 곳곳에 굴러다녔습니다. 마치 순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순례 할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비아냥거렸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마을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순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욕심쟁이 할머니 온다. 마을 발전 방해하는 사람. 순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가웠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순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야? 응, 마을에 좋은 건물 못 짓게 하는 이기적인 할머니야. 순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홀로 논두렁에 앉아 있었어요. 포크레인의 불빛이 여전히 자신의 땅을 훑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갖고 온 추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욕심쟁이인가? 순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자신이 틀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끌어올랐어요. 포크레인이 또 한 번 땅을 파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의 마음도 함께 파헤쳐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채로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에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수 이장의 목소리였어요. 마을 주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우리 마을에 새로운 경로당이 건립됩니다. 이 모든 것은 김순례 어르신의 숭고한 기부 정신 덕분입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박 이장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순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순례 어르신께서는 사제를 털어 마을 발전을 위해 귀중한 토지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마을의 어른이시죠. 박 이장의 거짓말이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나갔어요. 순례는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기부한 적 없어요. 하지만 확성기 소리에 묻혀 순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모여들었습니다. 순례 할매 정말 훌륭하세요. 마을을 위해 이런 큰 결심을 하시다니. 사람들은 순례를 영웅 취급했지만 순례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요. 순례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겸손한 척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매, 겸손하실 것 없어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그날 오후 순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에서 TV를 켜자 지역 뉴스에서 박만수 이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순례가 끓여준 국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저희 마을의 김순례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박 이장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마을을 위해 선뜻 내놓으셨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뉴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박 이장은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결국 기부를 결심하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순례는 TV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끓여준 국밥을 먹으면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이 악마 같은 놈. 순례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순례 어르신께서 기부하신 토지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로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순례의 논밭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나왔어요.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발전의 상징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순례는 집을 뛰쳐나가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마을 주민들이 공사판 주변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저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순례가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저는 땅을 기부한 적 없어요. TV에서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순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매, 또 그 소리예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TV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찼어요.
정말 고집이 세시네. 나이 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술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TV 뉴스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욱 박 이장의 말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기부한 적 없다고요. 바로 그때 박만수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할매, 또 소동을 피우시네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장님, 당신이 TV에서 거짓말한 거죠. 술래가 분노로 떨리며 소리쳤어요. 박 이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기자분들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시길래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언제 기부한다고 했어요. 술래는 박 이장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술래를 말렸습니다. 할매, 진정하세요. 이장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안 돼요. 박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술래 할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면 억울해도 참으셔야 해요.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공사도 시작됐고 뉴스에도 나갔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공사 현장으로 뛰어들어 철근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내 땅이야. 누가 내 허락했어. 술래의 절규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할매, 위험해요. 공사 인부들이 놀라며 작업을 멈췄어요. 하지만 술래는 철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내 남편과 내가 평생 지켜온 땅이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술래의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할매, 정신 차리세요. 위험하잖아요. 술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술래의 손이 날카로운 철근에 긁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술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으니까요. 놓지 마. 제발 놓지 마. 술래는 울부짖었어요. 박만수 이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할매,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이상해지신 것 같네요. 좀 돌봐드려야겠어요. 술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습니다. 내 땅, 내 소중한 땅. 마을 사람들은 술래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술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술래의 소중한 논밭자리에는 거대한 경로당 골조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는 모습은 술래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술래는 논두렁에 나가 앉아서 울었어요. 영감, 우리 땅이 저렇게 됐어. 내가 못 지켰어. 남편과 함께 모내기를 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철근과 콘크리트만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저러고 있네. 마을에 좋은 일하고도 왜 저래? 술래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무도 술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울어? 우리 엄마가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래. 순수한 아이들까지 술래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술래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만수 이장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을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경로당 건설 현장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김순례 어르신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박 이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술래는 뒤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남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래 어르신께서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박 이장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 불쌍하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 술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관을 뛰쳐나왔어요. 그날 밤 술래는 홀로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골조에서 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술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술래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영감,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너무 외로워. 술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된 지금은 모든 게 버거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마을 청년들 몇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술래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청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직도 여기서 징징거리고 있네?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당신 때문에 피곤해해요. 술래는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또 다른 청년이 말했어요.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 땅을 지키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 없다고요? 청년들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할머니, 마을 전체가 당신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 말에 술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청년들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술래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뭐 하는 거야? 마을 평화를 위해서요. 첫 번째 돌멩이가 술래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술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깊은 밤 아무도 술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술래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웅크렸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할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술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술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멩이는 계속 날아왔고 술래는 그저 웅크린 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청년들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사라졌어요. 할머니, 기억해요. 마을을 위해서 조용히 지내세요. 술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하고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욕심쟁이인가? 내가 틀렸나? 술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영감, 나 이제 어떡하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술래는 남편을 생각하며 흐느꼈어요. 새벽 무렵 술래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어요. 으악! 고통이 몰려왔어요. 술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와줘. 술래는 간신히 전화기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힘이 빠져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술래를 발견했어요. 어머, 술래야. 정신 차려. 구급차가 출동했고 술래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이라고 진단했어요. 가족분은 없으세요? 바로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는 술래의 손자 준호였어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그가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술래는 손자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할머니 땅을 빼앗겨 갔어. 준호는 할머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조 서류, 가짜 증인들, 마을 사람들의 배신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전쟁이다. 준호는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잠든 병실을 나서자마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이 이제 할머니를 위해 쓰일 때였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준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준호는 할머니 집 창고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오래된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준호는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찾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도장 상자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도장이 2개야? 준호는 현재 할머니가 쓰시는 도장과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도장을 비교해 봤어요. 준호는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 도장의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거다. 준호는 무릎을 쳤어요. 위조 서류에 찍힌 도장은 할머니가 현재 쓰시는 도장이 아니라 30년 전에 쓰던 낡은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도장 언제부터 안 쓰셨어요? 준호가 병원에서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술래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거 1995년에 바꿨지. 너무 낡아서 새로 만들었거든. 준호는 흥분했어요. 그럼 이 낡은 도장으로 찍힌 서류는 모두 위조라는 뜻이에요. 술래도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준호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준호가 가져온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낡은 도장, 위조 서류, 도장 교체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기 사건이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가 박만수 이장의 집 앞에 멈춰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 집에 왜 경찰이? 무슨 일인가? 박만수 이장은 경찰을 보자 당황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김순례 씨 토지 기부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 이장은 태연하게 웃었어요. 아, 그 건이요? 순례 할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네요. 에이, 젊은 것들이 어른 모시기 힘드네요. 나이 드신 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박 이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증거를 꺼내자 박 이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장님,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이 1995년 이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 이장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게 뭐 이상한가요? 도장은 도장 아닙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박 이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박 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렸어요. 잠깐만요. 수색할 게 뭐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장님이 뭘 잘못했길래? 설마 정말로 위조한 건 아니겠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박 이장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창고, 심지어 다락방까지 샅샅이 수색했어요. 박 이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창고에서 소리쳤어요. 낡은 상자 속에서 순례의 옛날 도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주까지 발라진 채로 말이에요. 박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보관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남의 도장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상자에서 여러 장의 빈 서류와 순례의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들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박 이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만수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박 이장은 무릎이 꺾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장님이 정말로 위조를 했다고? 순례 할매 말이 맞았네. 우리가 할매한테 너무했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준호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할머니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박 이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법정에서 끝장을 보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이장이 사기꾼이었다니요. 우리가 순례 할매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했어요. 한 달 후 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례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이후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준호야, 할머니 괜찮아. 오늘은 꼭 이겨야 해. 피고석에 앉은 박만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세요.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긴장감이 법정 전체를 감쌌습니다. 피고 박만수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준호가 변호사석에서 일어나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만수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증거 1번을 제시하겠습니다. 준호는 2개의 도장을 법정에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피해자 김순례 씨가 현재 사용하는 도장이고 이것은 1995년 이전에 사용하던 구도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 보는 증거였거든요. 피고가 위조 서류에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구도장입니다. 준호가 확대된 도장 사진을 보여주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만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증거 2번입니다. 준호는 피고의 집에서 발견된 구도장을 들어보였어요. 이 도장이 피고의 집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주까지 발라진 채로요.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준호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도장 확인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이제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피고는 혐의를 인정합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청석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박만수가 드디어 죄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박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경로당 건설로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피해자는 평생 그 땅을 지켜온 노인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순례는 완강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저는 평생 그 땅을 지켰습니다. 순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며 살아왔어요. 그 땅은 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국밥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아줘도 내 땅은 못 줘요. 내 손으로 지킨 땅이에요. 순례의 절규가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이제야 순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평생의 애착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요. 순례가 박만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까지 저를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어요. 박만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순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어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위해 망치를 들었어요.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 박만수,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어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불법으로 건설된 경로당의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년이라는 시련과 원상복구까지 완전한 패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장님이 진짜 도둑이었어. 우리가 순례 할매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순례는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머니 땅을 되찾았구나.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 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소중한 논밭자리에 우뚝 서 있던 경로당 골조가 완전히 철거되었어요. 법원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모든 콘크리트와 철근이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농사 지으실 수 있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순례는 오랜만에 되찾은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순례의 땅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돌을 던졌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죄송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청년들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삽과 괭이를 들었어요. 순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어요. 순례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했어. 박영희 할머니는 순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말이 맞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았어. 괜찮아요, 영희야.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순례는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만수 이장에게 속았던 피해자였으니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례야, 내가 거짓 증언을 해서 미안하다. 이장이 돈을 주며 부탁해서.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철수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순례의 논밭에는 다시 푸른 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모내기를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논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 끓였어요. 순례는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국밥을 받아들었어요.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한 그릇 먹어. 순례는 손자에게도 정성껏 국밥을 말아주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국밥을 받아들며 감동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제야 사는 맛이 난다. 순례는 논두렁에 앉아 푸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생 지켜온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새로운 이장 선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중하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어요. 박만수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 마을 명예 어른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장이 제안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순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돼요. 순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국밥은 말아주지만 내 땅은 못 뺏어가요.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을이 되자 순례의 논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추수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농사 정말 잘 되셨네요. 벼가 정말 탐스러워요.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요. 순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예전의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서 순례는 새로 난 쌀로 국밥을 끓였어요. 이건 우리 땅에서 난 쌀로 끓인 국밥이야. 사람들은 그 국밥을 더욱 맛있게 먹었어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논두렁을 걸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순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단다. 그런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순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순례는 남편을 생각하며 얘기했어요. 영감, 우리 땅 지켰어. 이제 안심해도 돼. 석양이 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어요. 푸른 논과 흐르는 강, 그리고 그 가운데 평화롭게 앉아있는 순례의 모습.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화면 위로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평생 지킨 땅,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순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순례는 마지막으로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따뜻한 바람이 별을 흔들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했어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순례 할머니는 평생 지킨 소중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박만수 이장은 탐욕의 결말을, 준호는 가족을 위한 헌신을, 마을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승리하며 소중한 가치는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